언제나 명쾌한 해설을 해주시는 뉴스 전문가 세 분, 오늘도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김효은 전 더불어민주당 상임부대변인, 그리고 김수민 시사평론가, 이렇게 세 분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자, 여야가 대장동 의혹 수사를 위한 특검 법안 상정을 두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충돌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어제 열린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이른바 이재명 특검법이 상정 안건에서 누락된 데 대해서 강하게 항의하면서 회의를 거부하고 일제히 퇴장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같은 날 그 상정된 법안 중에 소위 이재명 특검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은 상정이 되고 이재명 특검법은 빠졌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 수용을 밝혀서 이것이 굉장히 화제가 됐고 기사도 많이 나왔어요. 한마디로 이재명 후보의 발언은 일시적으로 국민의 눈을 가려보겠다는 일종의 헐리우드쇼였다. 후보는 그렇게 말했지만은 더불어민주당이 끝내 지금 안 받고 있는 거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조건 없이 특검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재명 특검법이 무슨 호환마마입니까? 역병입니까? 왜 상정조차 거부하십니까? 맨날 들러리 쓰고 민주당 원하는 법만 하는 거예요, 지금. 다 나가겠습니다. 우리 의원님 나가시죠. 국민의힘 의원들이 계속 언급했던 것처럼 이재명 후보는요, 조건 없이 특검을 받아들이겠다라는 입장을 직접 밝힌 바가 있죠. 윤석열 후보께서 조건을 붙이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본인이 잘못한 게 없으면 피할 이유가 없죠. 저는 이 화천대유 관련된 이 자금 조달 과정 또는 개발이익 분배 과정 등이 당연히 규명돼야 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수사가 매우 미진하다 이렇게 현재 상태를 판단하기 때문에 제가 조건 붙이지 않고 아무 때나 여야 합의해서 특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들으신 것처럼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만, 자, 어제처럼 이 민주당이 법안 상정 자체를 거부하면서 결과적으로는 대장동 특별검사 도입, 결국에는 무산될 가능성이 지금 커진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상황은 많이들 예측을 하고 있었죠. 그렇죠. 이런 상황이면은 특검이 실시된다고 보기 굉장히 어렵겠습니다. 네. 의도가 보입니다. 자, 후보는 조건 없는 특검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작 여당 국회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조차 안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끌고 있다. 자, 왜 이러느냐? 결국은 지금 대장동 의혹 관련해서 2달, 3달 가까이 이렇게 막 불거지다가 조금씩 벗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네. 만약에 특검법이 상정이 돼서 그게 국회 처리 과정으로 넘어가고 실제 특검을 시작하게 된다면 또다시 이슈화가 돼서 지지율, 득표에 엄청나게 영향을 준다고 판단을 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이 특검법 쉽지 않아 보입니다. 네. 대변인님, 지금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특검법 상정해서 또 논의가 되면 다시 한번 대장동 의혹이 회자가 되고 여당 후보에게 그닥 유리할 것 같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 분석을 해주셨는데 여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이재명 후보가 특검을 이제 나중에 수용하겠다고 했을 때는 이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의혹뿐만 아니라 이 대장동 사건의 처음인 부산저축은행 부실 대출부터 하자는 거였어요. 그럼 명확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것을 함께 해야지 특검이라는 게 성사가 될 수 있지. 어느 일방에게만 유리하고 불리할 것 같은 걸로 어떻게 합의가 돼서 이게 또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걸 합의를 해서 정말 대선 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지금 이 대장동 관련해서 특검을 추진하는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이재명 후보가요, 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해서 했던 발언이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 아내를 폭행했다는 이 소문에 대해서 스스로 해명을 하는가 하면 또 아내 앞에서 보이는 애교를 직접 선보이기도 했는데요. 아내와 관련된 이야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또 고인이 된 아버지 이야기까지 하면서 눈물을 보이기까지 했습니다. 자, 최근에 눈물을 보이는 이재명 후보의 모습 또는 배우자의 모습 부쩍 자주 볼 수 있었는데 어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감성 행보를 계속 이어가는 거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더군요, 주변에서.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의 장점이 대중성과 현장성이죠. 굉장히 네. 대중에게 직접적으로 호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에 있을 때
대중들에게 호흡을 하면서 굉장히 어떤 정치적 메시지를 잘 던지죠. 이제 그런 장점이 어떤 예능 프로그램에서 잘 나타나고요. 그리고 이 정치인들이 되게 예능 프로그램을 선호하는 이유가 사실 거기에서는 그 후보 그러니까 정치인의 장점이 부각되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 뭐 거기서 나쁜 얘기를 하는 거 아니고요. 네. 그다음에 뭐 정치인들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았던 어떤 인간적인 면모 이런 것들이 알려지기 때문에 굉장히 선호를 하고 특히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또 5년 전에 어떤 공중파 프로그램을 통해서 부부의 어떤 일상을 보여주면서 많이 이제 이 국민들한테 좋은 인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직접적으로 소통하는 걸 선호한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어제도 그 프로그램에서 얘기했지만 뭐 싸움닭이고 독한 사람 이런 이미지에 대해서 본인이 그게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울었다는 얘기에 대해서는 사실 우리 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 뭐 네. 눈물이 나는 건 당연한 거 아닌가 싶습니다. 뭐 다른 여타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부모님 얘기 나오면 눈시울을 붉히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요.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셨군요. 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요즘 민주당은요 이재명 후보의 장점 홍보하기에 매우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죠. 자,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책을 추천하는데 그치지 않고요. 이제는 그 책을 읽고 독후감을 쓰는 릴레이를 하자라고 제안까지 했습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경선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른바 명추연대라는 신조어까지 만들 정도였던 추미애 전 장관의 지지자들도 함께 나섰습니다. 마켓추라는 홍보 플랫폼을 만들었던 이들이 이번에는 제명인의 슈퍼라는 이름으로 대대적인 홍보를 예고를 했습니다. 자, 제명인의 슈퍼. 어떤 곳인지 궁금하시죠? 자, 하지만 일각에서는요. 민주당의 이 같은 이재명 배우기 또는 홍보 움직임에 대해서 비판의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제 송영길 대표님께서 인간 이재명 책을 읽자라고 하는 것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알아야지 좀 제대로 선택할 게 아니겠느냐라는 취지에서 이렇게 제안을 하신 걸로 보이고요. 이게 사실 옛날에 NL 학생운동권에서 그 의장님 새로 그 당선되면은 뽑으면은 의장님 배우기 그거였고 한청년에서도 한청년 의장 또 새로 세우면은 의장님 따라 배우기라고 해서 그때 뭐 그런 운동들이 좀 있지 않았습니까? 이런 식의 옛날 그 철진한 운동권적 방식을 갖다가 공당에서 도입한다는 게 굉장히 낯설고 이상하게 느껴져요. 이재명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것을 잘 알아볼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에 진중호 교수께서도 한번 읽어주셨으면. 죄송하지만 제가 정상인이라서. 네, 진중권 전 교수가 이렇게 비판했어요. 이게 소위 말하는 해묵은 문화다. 과거에 운동권 학생들이 했던 문화인데 이걸 이름만 바꿔서 다시 재탕하는 그런 셈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어요. 네, 진중권 전 교수가 본인이 80년대 학생운동 출신이기도 하고 또 민주당의 송영길 대표도 비슷한 네. 연배 학생운동 출신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경험했던 바 그리고 본인이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현재 민주당의 주축 세대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자신이 봤던 그 NL 계열 학생운동이 했던 거하고 닮았다. 네. 그리고 그것이 이어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분석을 좀 하는 편입니다. 주로 평소에도 이제 민주당을 비판할 때 진중권 전 교수가 그렇게 하는 편인데 제가 봤을 때는 그 영향이 그렇게까지 지속돼 가지고 여기까지 왔을까? 왜냐하면 80년대 세대뿐만 아니라 그 이후 세대들도 민주당에 정치인이 있고 또 지지층도 많거든요. 네. 그렇다면 여러 가지 뭐 물론 NL 세대의 영향도 있겠지만 뭐 어떻게 보면 연예계 팬덤 문화 같은 것이 이제 정치권으로 들어오는 그런 것도 영향을 또 끼칠 수가 있는 거겠죠. 네. 그래서 진 전 교수의 생각이 아주 틀린 건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조금 더 복합적인 영향이 있는 것 같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근데 어쨌든 민주당에서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이런 식으로 우리 후보의 책을 다 같이 읽고 독후감을 다 같이 써보자라고 하는 것이 당 밖의 대중들에게 어떻게 보여질 거냐 하고 하는 그 부분입니다. 오히려 어떤 분들은 조금 세계사적인 지식이 있는 분들은 뭐 마오쩌둥 수첩 읽는 거냐, 네. 수첩 들고 다니고 어록 외우는 거냐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후보나 정치인의 책이 평소에 잘 소비되지 않고 선거운동용으로 소비되는 현실도 좀 씁쓸해 보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원들이 알아서 읽을 일이고 이제 만약에 이재명 후보의 인생에서 홍보 포인트로 뽑아서 쓸 일이 있으면 그것은 당의 실무진들이 잘 뽑아서 써서 알리면 당원들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거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네. 소위 말해서 좀 획일적이다, 강제적이다 이렇게 보일 수 있는 부분을 우려한다는 그런 점을 지적을 해주신 건데요.